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제권 행사부터. 자, 기본서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해제권 행사. 자,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요. 자, 행사를 할 때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제권 행사를 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권이죠.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자, 그래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 멋대로 철회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철회를 못합니다. 해제하고 나서. 자, 그리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가분성. 자,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개인데 관련된 조문들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43조를 보게 되면은 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 권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뭘로 한다? 의사 표시로 한다. 일방적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방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철회 못합니다. 2항에 나오죠. 자, 그리고 밑에 547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불가분성이 되겠습니다.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해제권 행사를 합니다. 자, 매도인 측이 있고 매수인 측이 있을 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여러 명일 수 있죠. 예를 들어 매도인 측이 갑하고 을이다. 둘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 삽니다. 둘이서 사요. 자, 일단 해제권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매도를 하는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그것이 이행지체면은 최고를 하고 해제. 이행 불능이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자, 지금 매도인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매수인 쪽에서 해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제권. A도 가지고 B도 가져요. 자, 이때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 전원에게 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갑한테만 해제를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갑한테도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을한테도 해제하고 해제권 행사를 A가 2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원으로부터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B도 해제를 해야 돼요. 역시 갑한테도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을한테도 해제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맞췄을 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몇 번 한다는 거죠? 몇 번? 4번이죠, 그죠? 4번. 4번을 하셔야 돼요, 4번을. 4번을 다 맞췄을 때 비로소 요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번밖에 안 했다. 2번밖에 안 했다. 그럼 해제가 안 돼요. 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나 해제권 포기할래. 나 해제권을 포기해버릴래. 그러면 해제권이 없어지죠. 그럼 A가 해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해제를 안 할 거야. A는 안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그럼 A가 안 한다고 하니까 B가 혼자서 열심히 해제를 2번 해도 최종적으로는 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해제권이 없어지면은 B의 해제권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없어지게 되죠. 이게 소멸상 불가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항에서 먼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때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하게 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다 없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 행사 파트는 조문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밑에 기술하는 것들은 그냥 풀어 쓰고 있는 거니까 반복적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서 해제 효과로 갑니다. 효과. 자, 해제의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일단 해제가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자, 그럼 일단 을에게 이전 등기 격려가 됐기 때문에 갑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은 갑한테 물건을 넘겨받았죠. 물건을 넘겨받았다. 자, 그리고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 당사자 중 누군가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이 유효했던 매매가 해제가 될 수가 있죠. 해제. 그럼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근데 그때부터 무효해요? 소급해서 무효해요? 소급해서 무효죠? 그래서 그게 효과 첫 번째입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냥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언제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이 언제예요? 계약 성립 시점. 그렇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받았던 물건 그리고 갑이 을한테 받았던 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가 돌려줘야 돼요. 돈을 을한테 돌려주고 을은 물건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죠.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되죠. 이게 바로 소급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입니다. 양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선악을 불문해요.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것들을 전부 다 반환해야 돼요. 싹 다 반환을 한다. 자, 여기서 전부 반환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전부 반환. 갑이 을로부터 넘겨받았던 대금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 돈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돈만 돌려줘? 이자도 붙여서 돌려줘? 이자도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을이 갑한테 받았던 물건 있죠? 여기에는 과실이 붙게 됩니다. 자, 역시 과실을 붙여서 다 되돌려야 된다. 이게 원상회복이죠. 자, 그리고 해제권 행사와 더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해제가 되기 전.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을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으면 이건 제3자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급표로부터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효과 네 번째입니다.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면 먼저 548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의 소급효가
과연 제3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 안 미칩니다. 영향 안 미쳐요. 소급효를 제3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보호받는 거지요. 이때 제3자 선의만 보호돼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입니다. 55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안 미친다. 그러니까 해제도 하고 해지도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상가 매도인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을이 잔금 완납 전에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돈 다 받기 전에 등기 먼저 넘겨준 거죠? 네, 등기 먼저 넘겨줬어요.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3초 걸리네요. 그죠? 을이 소유자. 자, 을이 상가를 병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했고 이 제3자 병이 대항력 갖추고 족발집 영업 중인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매수자 을이 잔금을 안 내는 거죠. 등기 먼저 넘겨줬으니까 잔금 빨리 줘야죠. 잔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잔금 안 줍니다. 그럼 갑이 이제 이를 원인으로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최고를 하고 계속해서 잔금을 안 주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제해버리죠. 법률관계 첫 번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둘째, 상호간의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셋째, 계약 위반자. 계약 위반자 누구죠? 을이죠, 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요. 네 번째, 소급효가 당사자 간에만 미치냐, 제3자한테도 미치냐, 당사자한테만 미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죠. 갑이 상가를 을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를 먼저 넘겼습니다. 등기를 먼저 넘겼고 아직 갑은 잔금을 받지 못했어요. 을은 아직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죠. 을을 믿고 이제 등기부터 해준 거죠. 그럼 일단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달아 그 상가에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병이. 대항력 갖췄고요. 여기서 족발 팔고 계시네요. 족발을. 임차인이. 자, 그럼 이후에 을이 잔금을 갑한테 주면 이제 아름답게 끝이 나는데 이 잔금을 계속 안 주는 거죠. 잔금을 안 주는 게 이행 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체하고 있으니까 갑은 일단 을한테 최고를 했겠죠? 빨리 안 주냐 잔금? 최고. 근데 독촉을 하는데도 을이 계속해서 잔금을 안 주면 결국 계약을 뭐 해버린다? 해제해버리죠. 해제. 그럼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행위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자동 복귀, 그렇죠? 갑한테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동 복귀. 그럼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 돌아가,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가. 안 해도 돌아가죠, 안 해도. 명의는 을명의로 돼 있어도 을은 소유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소유권이 갑한테로 자동 복귀가 됩니다. 자동 복귀. 소급 무효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얘는 보호받아요? 얘는 보호받아요. 그럼 갑이 병한테 안녕하세요. 족발집 하고 계세요? 나가세요. 해제됐으니까 나가.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나가라고 하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원래 임대차 계약을 을하고 병하고 했었죠? 예. 원래 임대인 누구였어요?
임대인 을이었죠? 임대인 을이었죠. 원래 임대인 을이었죠. 근데 현재 임차인 병은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면서 을이 갖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계된다는 거죠. 지위도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갑한테 넘어가면서 임대인 지위도 넘어가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임대인? 갑이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자, 네모 1번부터 봅니다.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파란색 1번에 나오듯이 물권은 자동 복귀가 된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 되돌아갑니다. 자, 양괄호 1번 단락에서 해제로 인해서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상실이 된다. 그로 인해서 양괄호 2번 물권은 자동 복귀가 된다. 양괄호 3번 따라서 해제로 인한 이 매도인이 가지게 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갑이 소유자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을 명의로 돼 있지요? 그럼 갑이 을한테 이 등기 어떻게 하라고? 말소시키라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게 물권적이라는 거지요. 왜 물권적이죠? 갑이 소유자라서. 그죠? 갑이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외우는 거 그냥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거죠. 갑이 물권자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보세요. 원상 회복. 자, 첫째 줄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각 당사자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자, 파란색 2번도 확인합니다. 부당이득입니다. 원상 회복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 성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상 회복 의무를 통해서 양자가 돌려줄 때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동시에 돌려줘야 돼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원상 회복의 내용은 뭐냐? 일단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거 싹 다 돌려줘야 된다. 받은 걸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물건에는 과실을 붙이고 3번 금전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고.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오른쪽 네모 3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손배 청구.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병존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병존하냐? 자, 지금 파란색 1번에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 두 가지가 병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양립을 인정한다. 즉,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한 개만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다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선택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자, 이제 제3자 문제로 내려갑니다. 네모 4번에 나오죠? 제3자 보호 문제. 자, 사례 보세요. 2016년 3월 1일 갑소유 상가를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들에게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다. 을은 잔금을 지체하고 있었다.
을이 해제 처리를 망설이던 중 같은 해 6월 1일자로 을이 제3자 병의 매각 제안으로 병에게 매각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한편 9월 1일 갑은 을의 잔금지체를 이유로 갑과 을의 상가매매를 적법하게 해제 통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지요? 병이죠. 병이 소유자죠. 누가 채무 불이행했지요? 을이 채무 불이행했죠. 그리고 누가 해제했어요? 갑이 해제했죠. 갑이 해제했죠. 자, 1번입니다. 해제 소급효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상가 소유자가 누구냐? 병이라는 겁니다. 병은 보호받습니다. 병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갑한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조문에서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2번이죠. 해제 소급효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밑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같은 표현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제3자 문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옵니다. 자, 파랑 색깔 3번을 봅니다. 해제의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자, 일단 보호받는 제3자가 누구인지를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해관계를 맺는다.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뭔가 거래를 했다는 거지. 거래를. 뭐 매매를 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뭐 압류를 들어갔거나 뭐 기타 등등등 뭔가 이해관계 맺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 매매를 해가지고 명의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맺으신 거죠. 자,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서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갔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가지예요. 요건 두 가지. 그게 지금 양과로 1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서 해제 전 새롭게 뭐를 가졌다고요? 이해관계를 가졌다. 첫 번째 요건. 더불어서 그리고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했다까지 이 두 가지 요건 갖추면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내려가 보죠. 자, 양과로 2번이에요. 보호받는 제3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양과로 2번에서.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파랑 색깔 4번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또 나오죠.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제3자들 중에서 해제 파트 제3자들 중에서 보호를 받는 제3자, 보호를 받는 제3자 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3자하고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별해보면 먼저 보호받는 제3자는 등기를 대부분 하셨죠. 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물권자라 그랬습니다. 물권자다. 보호받는 제3자는. 자, 반면에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는 아직 등기는 격려하지 못한 자죠.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일단 채권자가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자,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은 뭐 가압류를 들어갔다. 가압류를 들어갔다. 혹은 뭐 압류를 들어갔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자, 혹은 뭐 가처분을 들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는 보호받는 제3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중에서 보호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물건에다가 들어가면은 이건 보호받는 제3자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채권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나오지요, 임차인. 임차인은 당연히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임차인 채권자죠. 근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뭐를 갖추면? 네, 맞습니다. 대항력. 임차인께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보호를 받으십니다. 그럼 반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보호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 중에서 등기를 한 자 중에서 가등기 한 사람. 가등기 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 가등기 한 거는 등기 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가등기. 등기 한 거 안 한 거? 예? 등기 한 거죠? 등기 한 거죠. 등기 한 겁니다. 보호받아요. 가등기도 등기죠. 본등기는 아니지만 등기는 등기죠. 예. 자, 546페이지 보세요. 546페이지. 자, 먼저 보호받는 제3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매를 해서 등기를 격려한 자. 매매도 했고 등기도 했죠? 보호받죠? 당연히 보호받죠. 자, 밑에 단락에 보시면 갑과 을 간의 매매로 이전 등기된 건물을,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과 을 간의 매매로 이전 등기된 건물을 까지 읽었을 때 소유자. 을이죠, 을, 그죠? 을. 자, 이 을로부터 다시 매매를 했고 병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병. 자, 요 상태에서 갑 쪽에서 계약을 해제해버린 거죠. 을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보호를 받게 되고 병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마쳤다. 가등기 했죠? 보호받아 안 받아? 보호받습니다.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보호받는 자에.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계약 해제로 소유권 상실하게 된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였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지요? 보호받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4번.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가압류를 집행했다라는 건데 지금 채권을 가압류했어? 부동산 가압류했어? 부동산 가압류했죠?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 니은 보세요. 핵심 판례 니은 보세요. 갑소유 아파트를 매수인 을이 매매로 이전 등기했던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 을의 금전 채권자 병이 매매계약 급부 목적물인 아파트 가압류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일단 소유권은 갑한테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소유권 갑한테 되돌아가죠. 근데 가압류, 병의 가압류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누가 열받죠? 갑이 열받죠. 완전 혈압 오르죠? 혈압 오르죠. 소유권은 나한테 돌아왔는데 가압류는 지워졌어 안 지워졌어? 안 지워졌죠 안 지워졌죠. 승계해버리는 거죠. 골 때려요. 매매를 했고 등기가 됐는데 그럼 일단 등기했으니까 을이 아파트 소유자죠. 소유권 취득. 자, 근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병이 있었던 겁니다. 병은 을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채권자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아파트 샀네? 너 아파트 샀네. 을의 이 아파트를 뭐를 들어갔다고요? 가압류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압류를 들어갔으니까 병이 소송에서 증명을 하고 이 아파트를 갖다가 경매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복귀, 갑한테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갑한테 복귀. 그러니까 갑은 깔끔한 상태 아파트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 아파트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가압류가 안 지워지니까 병이 나중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의 아파트 경매돼 버리는 거죠. 갑의 아파트.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손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이 손해를 어떻게 극복한다? 손배 청구. 손배 청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압류는 지워져 안 지워져? 이거 안 지워진다고 보호받는다고 제3자. 자 내려갑니다. 5번 교환의 목적물을 매매했고 등기를 격려했다. 예 당연히 보호받죠. 등기했으니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파랑 색깔 4번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채권의 양수인이 나오죠. 자, 밑에 핵심 판례 봅니다. 갑이 을에게 강남 역세권 상가를 분양했고, 을이 상가를 명도받았고, 갑이 상가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근데 갑하고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병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와 관련해가지고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그냥 갑이 갖고 있던 채권만 넘겨받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갑과 을의 이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권리 취득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요? 그냥 채권자라는 거지. 그냥 채권자. 그럼 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은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예. 낙동강이죠? 예. 그냥 채권 없어져 버립니다. 채권 없어져 버려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채권에다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한 자.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 전부 다 채권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를 했는데 대항력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지금 수익자가 나오지요. 얘도 제3자가 맞죠? 그죠? 얘도 제3자예요. 근데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무슨 제3자예요? 맞아요. 돈 받는 제3자죠. 예? 무슨 제3자? 돈 받는 제3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하고 매매 계약에서 제3자 수익 약관을 넣어서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넘기기로 하고 자 부동산 을한테 넘기기로 하고 을은 대금을 매도인 갑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면 현재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자,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고 얘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제3자라 그랬잖아요. 병이 을한테 돈 받기로 했는데 갑과 을이 체결했더니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얘는 그냥 요 계약으로부터 돈을 받는 제3자일 뿐 요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서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넘겼고 이거를 뭐 다시 샀다거나 이거를 다시 뭐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을이 넘겨받았던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압류나 뭐 가압류를 들어갔다거나 이러면 일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이런 애들이 무슨 제3자?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
근데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수익을 얻는 돈 받는 제3자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3자, 다른 제3자. 다른 제3자예요. 부를 때는 다 제3자라고 부르죠. 부를 때는 계약 당사자 아니면 다 제3자라고 부르지만 이 제3자 급이 다르다는 거지, 급이. 그죠? 급이 다릅니다. 누가 더 급이 높아요? 어? 얘 급이 높죠, 얘가. 보호받잖아요. 얘는 그냥 오리알이죠. 그죠? 이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돈 못 받죠, 돈 못 받죠. 네. 자, 내려갑니다. 5번.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했던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다. 지금 일단 무슨 매매가 이루어졌다고요? 토지 매매, 토지 매매. 매수했던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죠? 예. 자, 토지가 최초 갑거.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면 을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매수인. 여기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고 신축한 자 을이 건물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과 을이 체결한 토지 매매가 이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는 거지. 요게 해제. 근데 얘가 보호받는 제3자겠냐는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지금 해제가 된 게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된 거죠? 무슨 매매가 해제? 토지 매매가 해제, 토지. 근데 얘는 토지 매수인, 건물 매수인. 너는 건물 매수인이지. 그럼 토지하고 이해관계 맺었어? 건물하고 이해관계 맺었어? 건물하고 맺었지요? 보호받는 제3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보호받는 제3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아, 그거는 을로부터 토지를 샀든지, 그죠? 토지를 매수했든지, 토지에 뭐 임차인으로 들어가셨든지, 토지에 뭐 가압류 들어가셨든지, 이러면 보호받는 제3자가 맞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건물을 샀잖아. 보호받는 제3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소유자로 등재가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됐어요. 그럼 얘는 등기했어?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한 거지.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자, 지금 첫째 줄에 보시면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그냥 소유자로 등재만 돼 있었다는 겁니다.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 보호 못 받는 제3자. 자, 한 장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한 장 앞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봤던 제3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제3자. 자, 일단 최초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있었고, 자, 매매 계약이 있었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자, 여기서 병이 을과 이해관계를 맺었다. 뭐 이해관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통상적으로 자, 을하고 매매를 하였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그럼 병은 이해관계를 맺은 거지. 보호받는 제3자죠. 근데 병이 이해관계를 맺을 때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소급표가 있겠지만 병이 취득했던 소유권 갑한테 안 돌아가죠. 그러면 병의 이해관계는 해제 전 이해관계에 맺은 겁니까? 해제 후 이해관계입니까? 해제 전이죠. 그죠? 해제 전. 해제가 되기 전에 얘가 이해관계를 맺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가 빨랐어? 이해관계가 빨랐어? 이해관계가 빨랐지요? 이해관계 빨랐죠. 병이 을하고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던 게 먼저고 그 이후에 해제가 됐다고.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해제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통상적인 제3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3자가 다 요 제3자입니다.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선악 불문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는 자들이죠.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을 하였고, 자,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였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복귀하죠. 복귀하죠? 복귀하죠.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근데 말소 안 하고 이거를 그대로 병한테 매매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요렇게.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을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자, 근데 얘가 보호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위에하고 밑에하고 완전 다른 게, 밑에 같은 경우는 이 병의 이해관계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해제되고 나서. 해제 후. 해제가 먼저 되고 나서. 해제가 먼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해관계 맺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져봤을 때 해제가 먼저라고. 해제가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샀다고. 얘가 이해관계 맺었다고. 이렇게.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 문제가 547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고 있어요. 양괄호 3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범위 확대 이론 보이십니까?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계약의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의 입장은 해제가 먼저 됐고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던 상황이라면 이때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받고 선의일 때 유효하게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얘가 알고 있었으면, 이미 해제가 됐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 못 받습니다. 악의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받는 제3자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는 그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서 계약 해제 후 해제 사실을 알고서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가 부동산 매수했거나 저당권 취득을 했던 경우라면은 이때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보호 못 받죠? 악이라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세요? 구별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 제3자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제 소멸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해제는 어떻게 없어지냐? 포기하면 없어지지, 포기하면. 그래서 네모 1번의 일반적 소멸 원인에서 본래 채무를 이행해버렸다. 이행을 하면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럼 해제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해제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없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해제권이 없어집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모 2번, 특수한 소멸 원인입니다. 네. 자, 갑쪽에서 계약을 하고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갑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자, 그럼 을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을이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유효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해제권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의 마음이 어때요? 네? 갑의 마음이 어때요? 네? 긴갑인가? 네?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뭐야 지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이죠? 긴가민가잖아요. 불안하죠? 몇 년 동안 불안해야 돼요? 10년이요. 10년 동안 불안해야 된다고요. 할지 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갑쪽에서 너 해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빨리 선택하세요. 독촉합니다. 최고. 갑이 최고 할 수 있어요. 해제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최고. 자, 여기서 갑이 최고를 했는데 을이 답을 안 하면 이거는 해제를 하겠다는 거다, 해제 안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지. 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해제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맞습니다. 이렇게 최고를 통해서 해제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 매매 계약을 하였고, 을은 매수인이라서 갑한테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을 받았고, 을은 이제 갑한테 대금 일부를 지급한 거지요. 예. 자, 근데 갑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을이 계속 돈을 더 안 줍니다. 돈을 더 주셔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원상의 의무, 받았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돈 받은 것도 어떻게 하고요? 돌려줘야 되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을이 갑한테 받았던 물건 있죠? 이게 완전한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한 물건.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을은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갑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갑이 완전한 물건을 안 주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겠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해제권 행사를 여기서 하면 이제 돈 돌려받고 물건도 그대로 돌려주면 되죠. 근데 을이 여기서 물건을 개조한 거예요. 물건을 가공시킨 거예요. 물건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러면 개조나 가공이나 변형으로 인해서 을이 갑한테 받았던 그 물건이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해제를 한다고 해도 갑한테 받았던 그 상태 물건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려줄 수 없는 거죠.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해제권은 없어집니다. 자, 그게 일단 지금 밑에 특수소멸 원인에서, 자, 밑에 최고에 의한 소멸 552조.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다. 기간 내로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최고. 자,
자, 그리고 밑에 553조는요.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 혹은 반환할 수 없게 됐다.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물건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어떻게 돼? 없어져요. 자, 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매매로 들어가자.